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 역사, 그중에서도 정말 비극적이었던 한 왕실의 라이벌 관계를 다룬 한국의 고전 문학,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질문, 왕후는 어떻게 죄인이 되는가?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실제 역사의 바탕을 둔 충격적인 이야기, 인현왕후전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실제 궁중에서 벌어졌던 드라마 같은 일이 어떻게 온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딱 기반을 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거의 덕과 정의에 대한 일종의 도덕 교과서처럼 읽혔다고 해요. 인기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거든요. 당시 당파 싸움이 정말 치열했는데 이 소설이 인현왕후 쪽이 옳았다고, 왕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은근히 비판하면서 여론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1689년에 인현왕후가 폐위된 걸로 시작해서 딱 5년 뒤인 1694년에 정말 국적으로 다시 왕후 자리에 오르지만 결국 1701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야기의 핵심인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공 인현왕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녀는요, 당시 사회가 한 명의 여성, 특히 나라의 어머니인 국모에게 기대했던 유교적인 이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져요. 왕실 어른에 대한 효심이라던가 어떤 고난이 와도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심, 그리고 왕실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인현왕후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딱 한 가지, 당시 왕비로서 가장 중요했던 의무, 바로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점만 빼고요. 이 대사를 보세요. 억울하게 폐위돼서 죄인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도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자신의 의무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녀의 변치 않는 덕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악역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야심 넘치고 영리했던 장희빈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장희빈은 신분이 낮은 궁녀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하지만 글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왕의 사랑을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삼아서 아주 교묘한 계략과 거짓말로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마침내 스스로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야망으로 가득 찬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한쪽은 사심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희생적인 인물, 다른 한쪽은 무자비할 정도의 야망으로 똘똘 뭉친 인물. 이 둘의 충돌인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왕인 숙종은 결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의 결정, 그리고 처음에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그 맹목적인 판단이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왕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겠다고 하니까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용감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그 모든 분노는 이 상소문을 쓴 중심인물,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였던 박태보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박태보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원칙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권력자에게 아니 되옵니다. 즉,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야망과 덕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고 왕은 마침내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인 운명의 대반전을 위한 무대를 스스로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인현왕후가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과정을 보면 그녀의 그 강인함이 느껴지죠. 왕한테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제대로 깨달아라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 정의는 실현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이로써 이 이야기의 무겁고도 강렬한 결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권력을 함부로 쓰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늘은 결국 악한 사람을 벌한다는 것. 비극 속에서도 올바름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하지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인현왕후나 충신 박태보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